그럼 이건 누구 목소리야? 25년 전 당신이 직접 죽였다고 보고하던 그 짐승 같은 목소리가 내 손안에 있는데 아직도 발뺌할 작정이야? 오장미의 손에 들린 소형 녹음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서늘한 음성이 흘러나오자 거실의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최화영은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지지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25년 동안 이 거대한 저택의 안주인으로 군림하며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던 최화영의 가면이 처참하게 조각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양금수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온 저택을 울리는 착각에 빠져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양금순의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간 겪어온 수천 번의 매질보다 더 날카로운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최화영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그거 당장 내놔. 어디서 감히 그런 조작된 물건을 들고 와서 행패야. 너 같은 게 감히 나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장미는 최화영의 폭주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단호한 눈빛으로 대거리했습니다. 조작? 당신 비서 이강혁의 목소리까지 조작했다는 거야? 마동석 도련님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비굴한 음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당신은 정말 인간의 가죽을 쓴 괴물이구나. 엄마의 인생을 짓밟고 아빠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은 대가가 고작 이 저택의 화려한 벽지였니? 최화영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오장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거실로 들어선 마대창 회장의 섯을 퍼런 위험 앞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입으로 말해봐라, 최화영. 내 아들 동석이가 정말 내 손에 죽었느냐? 25년 동안 내 눈을 속이고 살갑게 굴던 그 얼굴 뒤에 내 자식의 피가 묻어 있었단 말이냐? 최화영은 마대창 회장의 발치에 넙죽 엎드려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저 아이가 마서린의 탈을 쓰고 들어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라고요. 저 녹음기도 다 가짜예요. 이강혁이 배신한 거라고요. 이 상황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양금수는 25년간 죽은 듯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금수는 결심한 듯 복도에서 걸어나와 마대창 회장과 최화영 앞에 섰습니다. 최화영은 양금순을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양 아줌마,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부엌으로 꺼지지 못해? 양금수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최화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표님, 제가 들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복도에서 걸레질하던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비서실장이 당신에게 완료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던 그 소름 끼치는 말을요.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입을 닫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최화영은 기가 찬다는 듯 양금순의 뺨을 내려치려 손을 올렸지만 오장미가 그 손목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오장미는 최화영을 밀쳐내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 귀하게 모를 줄 모르는 그 손으로 누굴 때려? 당신이 부리던 사람들도 사람이야.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던 침묵이 이제는 당신을 목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거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수개월 전 정숙희의 딸 오장미가 마서린의 이름으로 이 저택에 발을 들이면서부터였습니다. 오장미는 사고로 기억을 잃은 최화영의 딸 마서린과 도플갱어처럼 닮아 있었고 이를 이용해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습니다. 처음 저택에 들어왔을 때 오장미는 양금순의 존재를 그저 저택의 일부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 오장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실수로 국을 쏟은 것은 오장미였으나 최화영의 불호령은 죄 없는 양금순의 뺨으로 향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노인네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당장 나가서 무릎 꿇고 빌어. 채화영의 매질에도 양금수는 그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만 반복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장미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채화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왜 이분을 때려요? 잘못한 사람은 나고 사과해야 할 사람도 나예요. 엄마는 사람을 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채화영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오장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설이나, 너 요즘 왜 이래? 이 여자는 우리 집 종이나 다름없어. 내가 감싸고 돌 사람이 아니라고. 오장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채화영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종이라니요? 25년을 이 집에서 헌신한 분이에요. 기억이 없어도 이건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 다시는 내 앞에서 다른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행동하지 마세요. 그날 밤 양금수는 어두운 부엌에서 홀로 뺨을 어루만지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오장미가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장미가 구급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양 아주머니 손 좀 보여주세요. 아까 국이 튀어서 빨갛게 부어올랐잖아요. 양금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오장미는 양금순의 거친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연고를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죠.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지 눈에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양금수는 오장미의 조심스러운 손길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저택에서 그림자로 살며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간적인 대접이었습니다. 양금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진짜 마설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투, 눈빛,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마설인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양금수는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장미의 진심 어린 행동에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밤 오장미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부엌으로 내려와 양금순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장미는 누룽지를 끓여 양금순의 앞에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밤에 잠 안 오면 이거 끓여주셨거든요. 아주머니랑 같이 먹고 싶어서 좀 넉넉히 했어요. 양금수는 황송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장미씨. 제가 장미씨가 마설인 아가씨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 화 안 나세요? 오장미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처럼 눈썰미 좋은 분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서우셨을 텐데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양금수는 고개를 숙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지요. 그런데 장미 씨가 제 뺨에 약을 발라주던 날 결심했습니다. 이 저택의 비밀을 끝까지 함께 짊어지기로요. 사실 25년 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마동석 도련님이 사라지던 그날 밤의 진실이요. 오장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양금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채화영과 이강혁이 나눴던 그 끔찍한 대화를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채화영이 드림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당한 상속자인 마동석을 어떻게 제거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사고로 위장했는지에 대한 전말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양금순의 손을 꼭 잡으며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도와주세요. 채화영의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제 아빠일지도 모르는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양금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미씨. 더 이상 비겁한 목격자로 남지 않겠습니다. 제가 증거를 잡겠습니다. 이후 오장미는 강백호 변호사와 공조하여 채화영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숙희의 과거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에게 조언했습니다. 최화영 같은 인간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을 때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마동석 씨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흘려 그 여자의 평정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장미는 강백호의 도움을 받아 모나코와 유럽 일대에 마동석과 닮은 남자가 나타났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최화영의 귀에 들어갔고 최화영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이강혁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혁,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아? 내가 날 속인 거야? 최화영의 사무실에서 흘러나오는 히스테릭한 고함은 양금순의 소형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양금순은 청소하는 척하며 최화영의 방 근처를 맴돌았고 최화영이 불안감에 못 이겨 이강혁에게 과거의 범행을 언급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냈습니다. 녹음된 파일에는 마동석을 확실히 처리한 거 맞느냐,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끝장내겠다는 잔혹한 발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넣은 날 밤 오장미와 양금수는 저택 뒤뜰에서 만났습니다. 양금수는 녹음기를 오장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추악한 본성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장미는 녹음기를 소중히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마대창 회장님 앞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넘길 겁니다. 아주머니도 함께 해주실 거죠? 양금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인생 25년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라마의 시작처럼 오장미는 거실에서 최화영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즉시 경찰이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형사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최화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화영 씨, 마동석 씨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화영은 끌려가면서도 오장미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마서린이 아니라는 거 내가 증명할 거야. 너도 사기죄로 감옥에 보내버릴 거라고. 오장미는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당신이 지은 죄값은 다 치르게 할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까? 마서린은 이미 깨어났어. 당신이 지은 죄를 그 아이가 증언하게 될 거야. 최화영이 연행된 후 저택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서재로 들어갔고 이강혁 또한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경악할 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강혁의 자백에 따르면 25년 전 마동석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의 명령을 받았으나 차마 어린 시절부터 모셔온 마동석을 죽이지 못했고 그를 기억상실 상태로 해외로 빼돌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장미는 강백호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강 변호사님, 정말인가요? 아빠가 살아있다고요? 강백호는 벅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강혁이 해외 은신처 주소를 불었습니다. 지금 수사팀이 급파되었어요. 머지않아 마동석 씨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장미는 길가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숙희가 평생을 그리워하며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 죽었다고만 믿었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오장미는 그 길로 정숙희가 있는 반찬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정숙희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멍하니 골목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장미 왔어. 엄마, 아빠가 돌아온대. 정숙희는 오장미의 외침에도 그저 해맑게 웃으며 장미 왔네. 밥 먹자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지능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돌아간 정숙희에게 마동석의 생존 소식은 아직 온전히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장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숙희의 손을 잡고 아빠가 곧 올 거야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일주일 뒤 반찬가게 골목 입구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르고 수척해진 얼굴,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주름진 눈가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정숙희를 처음 만났던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마동석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반찬가게 앞에 섰습니다. 정숙희는 평상에서 일어나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골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구? 기다리는데. 왔어? 정숙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마동석은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숙혜 씨. 나야, 동석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희는 마동석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을지언정 심장은 그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마동석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아프잖아. 이제 같이 밥 먹자.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던 오장미와 마설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 재활 중이던 진짜 마설이는 오장미의 복수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생모인 정숙희와 친부 마동석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채화영의 딸로 자랐지만 이제는 진실 앞에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한편 양금순 또한 이 저택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장미는 양금순의 이혼 소송을 돕기 위해 한영자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한영자는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양금순이 남편에게 당해온 수십 년간의 폭력 기록을 수집해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양금순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어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양금순은 오장미의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장미 씨,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로 다 부족하네요. 오장미는 양금순을 꽉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부디 그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양금순은 환하게 웃으며 골목을 나섰습니다. 25년 동안 굽어있던 어깨가 활짝 펴진 뒷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오장미는 강백호와 함께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강백호가 물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는데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오장미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어요. 지키고 싶은 가족들, 그리고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요. 이제 오장미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랑 소소하게 반찬 만들며 살고 싶어요. 아, 강 변호사님도 우리 가게 단골 하실 거죠? 강백호는 오장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골 정도가 아니라 평생 식객으로 붙어 있을 생각인데 괜찮겠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채화영은 감옥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떠나버린 세월과 인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마동석과 두 손녀를 위해 조용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25년의 숨바꼭질은 결국 진실이라는 빛 앞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오장미는 더 이상 가짜 마설인이 아닌 당당한 오장미로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정숙희의 반찬 가게에는 오늘도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잃어버린 기억은 완벽히 돌아오지 않았어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대본은 복수와 용서, 그리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치열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비극이 어떻게 진실한 마음과 연대로 치유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